안녕하세요. 오늘의 오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중에 있긴 한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죠.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코스닥은 5.82%, 장중에 사이드카까지 걸리면서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이제 점심시간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서서히 약해지는 시간대가 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수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초반에는 엄청나게 강했죠. 이러한 강세에는 알테오젠이랑 그리고 2차전지 그동안 죽어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쪽도 상승했고요. 이게 코스피는 간신히 그 보합권 수준만 유지하고 있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한 게 많죠. 알테오젠도 그렇고 에코프로 시리즈도 그렇고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HLB라든지 ABL 바이오,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제약 이쪽도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레버리지 상품으로 문제가 됐었죠.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제 수급이 쏠렸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빨리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하락하는 그런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 달 넘게 그 작은 쏠림이 심해졌는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 규제를 엄청나게 때려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스닥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이 그동안 엄청나게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코스피는 부진한 모습, 지난주에 상한가 치고 나서 계속 부진한 모습이죠. 지지난주에 상한가 치고 나서 계속 부진한 모습인데, 그에 비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주일 지난주 내내 상승했고, 그리고 오늘도 이번 주 초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코스닥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이 5,600조 정도 되는데, 5,600조였는데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7,000조, 8,000조 이러한 소리가 돌았거든요. 그랬고 코스닥은 1,000조가 안 되죠. 어기니까 조 10조, 460조, 1,000조가 안 되죠. 460조 규모인데 1,000조도 안 되는 상황이라 적은 돈만으로도 움직이기 쉽다. 움직이기가 쉽기 때문에 이 코스닥은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랑 기관이 각각 1,600억, 3,200억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매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적은 금액만으로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코스닥만의 그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게 너무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제 매도할 때는 이렇게 그냥 매갈이 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은 주가 역시, 시장 지수 역시 이렇게 급락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이렇게 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은 예상하는 자금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은 이렇게 빠르게 코스피보다 빠른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그 호재도 많고, 왜냐면 내년에 이제 그 규제도 새롭게 신설되고 이제 그 리밸런싱이라고 할까요? 이제 승강제도 도입될 거고,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기업들은 다 퇴출시키고 좋은 기업, 알짜들로만 꽉꽉 꾸려갈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이 높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겠죠. 그리고 이제 펀드 자금도 그런 알짜 종목들이 있으면 들어오기 쉬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 요소가 있는 게 코스닥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스닥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주말 사이에 어떠한 뉴스들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보자면은 일단 이란의 일단 그 미국 증시가 금리가 인상할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이게 악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7월 고용이 2만 3천 명 감소로 나타났는데 예상치가 8만 명이었거든요. 8만 명이었는데 2만 3천, 그러니까 2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하니까 예상치 대비 한 10만 명 그 이상 적게 나타난 거죠. 원래 예상치는 전문가 예상치는 8만 3천 명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2.3만 명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10만 6천 명 정도가 하락했는데 이게 고용 지표가 맨날 틀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근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경기가 둔화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고용이 안 좋아진다는 건 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리 동결 혹은 인하 여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높은 점수를 매기고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시장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호재에 목말랐던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이게 웃긴 게 상승할 때는 호재는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이고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여. 근데 반대로 하락장 할 때는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장이 하락장이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는 확실히 상승장인 게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네들은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기채 금리가 엄청나게 높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미국 재무부 장관이 베센트마저도 이제 그 금리를 떨구려고 그런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채 30년물 장기물이죠. 장기물 금리가 딱 이거 그냥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상승 삼각 수렴이죠. 뚫고 날아가는 그 구간이에요. 즉 여기서 꺾지 못하면은 그냥 이대로 그냥 상승 베팅에 그러니까 미국채 하락이죠. 금리가 오르는 거는 미국채 가격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금리하고 가격은 반대로 달라지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금리를 낮추려면은 미국채를 줄여야 돼요. 즉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지잖아요.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지금 공급이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반도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수요에 비해.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게 이게 시장 원리인데 이제 미국채는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 발행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축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말은 던져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이 숏배팅 잘못하면은 이거 위로 가면 숏인데 숏배팅 잘못하면은 너네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거예요. 일본이 AN이 폭락했잖아요. 얘는 경기도 안 좋은데 자꾸 그 경기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 제끼려고 하다 보니까 N이 박살나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그래갖고 지금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자국 N을 방어하고 왜냐면 N 가치가 떨어지면은 물가가 수입을 할 때는 그 달러로 보통 국제 통화라고 하는 달러로 많이 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면은 가계 지출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10개 살 수 있던 거 8개 사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지지 여론에도 안 좋아져요. 그리고 소비도 둔화되고 그러면 당연스레 이제 그 경기 악순환 사이클로 접어들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입 물가도 잡아야 되니까 N을 방어해야 되고요. 내부적으로 내수를 활성화시켜야죠. 내부적으로도 이거 내수 활성화도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N을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N 가치가 N을 풀면 풀수록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 이 부분을 막으려고 미국채를 건드리거든요. 미국채를 매도 치고 이제 이거를 달러를 N으로 바꾸는 거예요.
달러를 N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를 매도를 하면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라서 M 방어를 적극적으로 미국이 나서서 도와주는 거야. 왜냐? 지금 이 미국채 장기물 이건 30년물인데 10년물은 보통 4.5 수준에서 방어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4.6인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넘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 그 사면초가 있다. 왜냐면 돈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미국 정부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인프라가 너무 노후됐으니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전기도 그렇고 이제 통신망 아니면은 그 다양한 산업 부분, 그리고 얘네 조선도 군수 쪽에도 국방비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쓰려면은 돈을 일단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금리에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태가 난 거는 전쟁이죠. 전쟁 때문에 그런 건데 전쟁을 끝낼 기미가 안 보여요. 왜냐면 네타냐후 이스라엘은 이제 미국이 가자 평화를 제안했는데 거부 때렸죠. 거부 때리고 이제 그 하마스의 무장 해제, 그러니까 하마스 죽을 때까지, 하마스가 완전한 해체를 할 때까지 얘네들을 결코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트럼프가 이제는 저강도 대응, 이제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고 군사공격 대신 경제를 조지겠다,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쟁을 끌고 가면은 미국도 손해예요. 군사작전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자원이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더 추가적인 확전을 할 여력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포탄도 많이 군수물자도 많이 소비됐다고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려 죽이겠다. 어차피 장기화는 어쩔 수 없어요. 네타냐후가 전쟁 안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군사공격 해갖고 단기간 내에 끝내는 거는 이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 보면 되죠. 어차피 장기화 될 거 그냥 말려 죽이겠다. 말려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 역시 반발하는 거죠. 이란도 미국의 병력 철수하고 이제 배상금 돈 내놔라. 너네 복구, 우리 때렸으니까 너네 때문에 우리 인프라 시설 망가지지 않았냐, 돈 내놔라. 지금 이란은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이란 경제는 개박살 났어요. 지금 원래도 안 좋았는데 지금 더 안 좋아졌어요. 미국이 이란에 봉쇄 조치를 하면서 그 전에도 안 좋아가지고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거를 시위를 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안 좋아요. 왜냐면 경제 봉쇄 플러스 이제 알게 모르게 수출하던 수출 자체를 아예 싹 다 막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란은 내부적으로 불만이 엄청 쌓이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이란 정부가 두려워하는 게 시위인데, 이 시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오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란은 땅이 크죠. 땅이 엄청나게 큰 상황에서 이제 농산물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말라 죽진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버티긴 하겠죠. 왜냐면은 북한은 지금 식량 자원도 아예 없잖아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이 지금 몇 년째 지금 트럼프 정권 2016년, 18년 그때 북한 18년인가? 그때 틀어막았었는데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급자족이 어느 정도 되는 이란은 북한만큼의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래도 이란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 이란이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끝까지 엘리전,
엘리전 이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왜냐면 트럼프는 이제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중간 선거가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11월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는데 이거 지금 트럼프가 전쟁 벌리면서 이제 식료품이랑 유가 다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20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금리를 그 22년도 전쟁 났을 때보다는 금리를 인하를 했잖아요. 그러다 우리는 다시 올렸지만 22도 다시 올리고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 미국 금리보다는 다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2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금리를 올려도 돼요. 우리나라도 금리 올려도 되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가 높은 상황이었어요.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낮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왜냐면 전쟁 때문에 이제 식료값, 유가 이런 게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동결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올리고 있는 추세. 일본도 심지어 제로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바뀌었죠. 그럴 정도로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 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게 그 전에 5.5%까지 한 번에 올린 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낮추는 것도 서서히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리 압박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쟁으로 인해 유가라든지 식료품 값이 더 오르게 되면은 미국 역시 금리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 이제 국채 발행을 축소하겠다. 국채 발행을 축소를 하면은 국채가 이제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요.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은 금리는 떨어지죠. 금리는 반대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미국의 발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를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11월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부 불만이 쌓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유권자 민심 악화의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건데 오히려 그 책임을 공화당에 떠넘기는 거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내부 분열이죠. 내부 분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압박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선거 방해에 대한 이럴 가능성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AI, 딥페이크 등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이거를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대요. 왜냐면은 지금 AI가 엄청나게 활발하고 동영상도 이제는 잘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작된 영상이 이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게 선동이죠. 선거운동 방해,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 가능성을 계속 트럼프가 내세우는 말이죠. 부정선거로 자기가 지난번 바이든한테 졌다라고 하는 게 약간 계속하는 주장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또 한번 이번에도 11월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지지율, 공화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민주당한테 질 가능성이 조금씩 제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민주당이 이길 완전한 승리를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민주당도 그렇게 썩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쨌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트럼프에게 엄청난 압박인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부정선거에 대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도 딥페이크 영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11월에서 참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또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미리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얼마나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알겠죠. 지금 선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뭐 하려는 정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를 인하시키려고 그 워시를 임명했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트럼프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일단 돈을 풀어야 되는데, 이제 돈 풀기를 어떻게 할지, 11월을 기준으로 어떻게 돈을 풀 수 있을지 이 부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풀려야지 미국 증시가 더 갈 수 있을 거거든요. 미국 증시가 더 가려면은 돈이 풀려야 돼요. 제가 얘네들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여기서 상승하다 또 꺾인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반등 나올 거예요. 미국 증시는 주가가 떨어지면 지지율이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70%가 부동산이라면 미국은 70%가 주식이라고 해요.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유동자산, 그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박살난다? 그러면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시장 달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주가를 어떻게든 부양시켜서 인기, 지지율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 더 펌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죠. 지수가 안 좋아지니까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평가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지, 아마 여기서 반등 나와서 7천을 회복할 걸로 예상하고 있긴 한데, 결국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주주 환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하이닉스 주가가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안 좋은 상황인데 아마 150만 원을 기점으로 여기만 지금 조금 이탈했는데 여기만 다시 회복해주고, 여기서 물량 소화가 끝나면 200만 원까지는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포트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가는 회복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할지. 레버리지 때문에 이렇게 폭락 나와서 레버리지 규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주가에 대해 엄청나게 민감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수도 하이닉스가 들어 올려줄 거라고 예상하고는 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다른 종목도 다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6천을 바닥으로 7천에서 8천까지는 들어 올릴 거다. 여기서 횡보하고 슈팅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증시 브리핑이 조금 길어졌는데 짤막하게 오늘 제가 채널에 안내해드린 세 가지 종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안국약품, 시일에,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들은 지금 코스닥 종목들이죠. 제가 코스닥이 더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꾸준히. 제가 안국약품도 오늘 많이 올랐었죠. 5% 단기 슈팅, 5%에서 10%가 단기 슈팅인데 이 정도 상승 보여주었고, 그리고 시일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까지는 못 갔지만 거의 25% 정도 상승해 주었어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죠. 거래량이 최근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이 상승 채널 라인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네 번째 터치하는 구간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15,000원 뚫어버리면은, 상한가 찍어버리면은 이제 한 번 더 슈팅 나올 거예요. 이 구간에 물량을 싹 다 소화했다는 거니까, 물량 소화가 끝났다는 거니까 지금 이 거래량을 씹어 먹는 거죠. 왜냐면 이때보다 거래가 높아지면 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니까, 들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그 전에 팔았으면 손실이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15,000원이 넘어간다, 그런 손실하는 사람들은 이때 16,000원 최고에 산 거 아니면 웬만해선 다 수익권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더 커지고 1.5만원, 시일액 같은 경우에 1.5만원 정도 돌파하고 완착시켜 주면은 그때부터 추가 슈팅 기회가 나온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8월 10일 7시 55분 안내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상한가 종목들 안내 나가고 나서 상한가 달성한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그 채널에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채널은 왼쪽 하단에 있는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하나 보내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C1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슈팅 나올 수 있는 이 최근의 거래량이 의심스럽게 계속 들어왔다. 그래서 흔들고 있는 모습 보이길래 이거 안내해 드렸었고, 안국약품 비슷하죠. 최근 거래량 갑자기 증가했죠. 그 전까지 횡보할 동안에 거래가 죽었어요. 근데 그 거래량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 박스 라인 돌파했죠. 그러면 이 박스 라인 12,000원, 얘는 1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흔들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국약품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는 별로 안 좋은데 시가 대비 떨어졌죠. 하지만 얘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최근 거래가 증가하고 있죠. 거래 증가하면서 위에 고점 매물 물량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리엔트 바이오 역시 여기에서 소화 과정 끝나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목 세 가지는 안국약품, C랩, 오리엔트 바이오였고요. 만약에 C랩이 상한가를 친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 기대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오후에 새로운 종목이랑 오후 브리핑 갖고 찾아올 테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해두시면 그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